안녕하세요. 자, 이번에는 시언어의 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건데요. 여러분들 일반적인 그 수학에서의 함수의 개념을 보면은 보통 우리가 함수를 어떻게 쓰죠? 표현을 y는 fx. 자,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죠. 자, 근데 이 fx라는 거는 사실 정해져 있지 않죠. 그러니까 어떤 임의의 어떤 한 블랙박스와 같은 거고, 그 블랙박스에 우리가 어떤 x라는 값을 대입을 했을 때 그 블랙박스의 기능에 의해서 y라는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fx라는 거는 사실 뭐 어떤 것이든 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은 y는 ex라고 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어떤 입력값 x를 입력했을 때 두 배로 뻥튀기해서 y 값을 도출해주는 그런 함수라고 보면 되겠죠. 이게 꼭 EX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뭐 X 제곱이 될 수도 있고요. 아니면은 뭐 EX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고, 이 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정의하기 나름이죠.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어떤 그 기능을 그러니까 이 F라는 게 펑션의 약자거든요. 펑션. 자, 펑션이라는 거는 어떤 기능을 나타내는 건데, 기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, 결국은 우리가 어떤 기능이라는 거를 정의를 했을 때 그 기능에 우리가 어떤 재료값, x값을 넣었을 때 떤 y값이 나올 것인지, 그걸 이제 우리가 정의하는 게 함수를 정의한다,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자, 예를 들면은 이렇게 어떤 박스가 이렇게 있는데, 여러분도 혹시 예전에 그 어린 왕자라는 그 소설, 그 소설을 본 적이 있었나요? 자, 어린 왕자라는 그 소설을 한번 읽어 보시면은 거기 이제 어떤 비행사와 어린 왕자의 그런 대화가 나오는데, 근데 어린 왕자가 그 추락한 비행사에게 어떤 요구를 합니다. 어떤 요구를 하냐면 뭐 뭘 해달라고 해요. 뭐 그림을 그려달라는 얘기를 하는데, 그 중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뭐 양을 그려줘, 뭐 뭘 그려줘,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, 그 비행사가 그림을 그려주는데 어린 왕자는 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. 그래서 계속 빠꾸를 내죠. 다시 그려줘, 다시 그려줘 하는데, 결국은 이제 그 비행사가 이렇게 이러한 그 네모 상자를 그려놓고 네가 원하는 건 이 상자 안에 있어라고 얘기를 하죠. 그랬더니 어린 왕자가 굉장히 뜰 듯이 기뻐했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는데, 어린 왕자 제가 봤을 땐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. 그죠? 자, 그래서 이 상자 안에, 그러니까 뭔지는 몰라요. 이 기능이 뭔지는 모르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상자에 어떤 x 값을 대입을 했을 때 이 함수에 의해서 어떤 y 값이 출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여기는 왜 물음표를 했냐면은 어떤 기능이든, 그러니까 정해진 기능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거는 어, 내가 생각하기 나름인 거죠. 어린 왕자가 자기 임의대로 자기가 원하는 걸 여기다가 투영했듯이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걸 여기다가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. 자, 그 대표적인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함수의 기능으로는 자판기가 있죠. 자판기. 커피 자판기가 있다 치면은, 자, 우리 이 자판기는 어떤 기능을 하는 걸까요? 우리가 동전이라는 x를 투입을 하게 되면 그 동전이라는 x에 의해서 얘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. 동작을 하게 되고 결국은 결과물을 뭘 줍니까? 커피를 우리에게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러한 그 기능을 갖고 있는 어떤 하나의 단위를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자, 그러면 이 함수를 그러면 왜 사용할까요? 우리가 왜 코드에서 이런 함수의 개념을 왜 적용을 시킬까요? 자, 그럼 한번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. 함수는 나누어서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. 그래서 뭐 이게 무슨 말일까? 코드상에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? 자,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. 이거 제 실제 원고인데 그 두 개의 원고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일단 딱 눈으로 봤을 때 어떤 게 왼쪽과 오른쪽 중에 어떤 게 훨씬 더 깔끔해 보이나요?
당연히 오른쪽 게 더 깔끔해 보이죠. 자, 근데 내용으로 치면은 두 내용이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여기 정돈되지 않은 문장과 정돈된 문장으로 나눴는데 같은 내용인데도 어떻습니까? 정돈된 그 원고가 훨씬 더 깔끔해 보이죠. 자, 함수가 이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. 우리가 막 코드를 짜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코드를 얼마나 가독성 있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짜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드를 이런 식으로 막 좀 알아볼 수 없게 짜게 되면은 나중에 내가 코드를 수정하거나 유지보수할 때 굉장히 힘들어지죠. 한마디로 코드를 재사용하기가 너무 힘들어요. 근데 대신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은 코드이라면 우리가 손쉽게 파악할 수도 있고 또 어느 부분을 만약에 수정하거나 개선하기 원한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그 개선하기가 훨씬 더 편하죠. 그래서 이런 용도로 함수라는 걸 사용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제가 좀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그 C 언어의 그 함수의 동작 형태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메인 함수를 지금까지 앞 단원에서 계속 사용했었잖아요. 그죠? 메인 함수 안에서 모든 그 printf, scanf 이런 것들을 사용했었는데 if문, 뭐 반복문 이런 것들을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코드들을 좀 분리를 하겠다는 얘기죠.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. 우리가 뭐 회사도 막 그 점점 규모가 커지고 방대해지면은 스핀오프 하잖아요. 그러니까 계열사라는 걸 만들게 되죠. 그러니까 뭐든지 비대해지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분리하듯이 메인 함수에서도 기능들이 점점 많아지면 이런 식으로 함수로 이렇게 따로 떼어낸다는 얘기죠. 자,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컴퓨터를 보자면 자, 보통 일반적으로 컴퓨터는 메인보드가 모든 많은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너무 중앙 집권적으로 그 동작하게 되면 메인보드 한번 망가지면 다 망가지죠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약간 지방 분권하듯이 기능들을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거예요. 그래서 메인보드에 CPU, 그래픽카드, 메모리카드, 사운드카드 이런 것들을 나눠서 뭐 부분적으로 만약에 고장이 나더라도 그 부분만 교체를 하거나 수리하면은 동작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죠. 자, 그래서 이런 컨셉이 함수의 컨셉입니다. 자, 뭐 함수가 좀 어떤 건지 좀 감이 오시나요? 자, 그러면 함수의 종류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. 자, 함수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? 함수의 종류에는 크게 표준 함수와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함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.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표준 함수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. 왜? 가장 대표적인 함수가 이 printf라는 함수인데 이미 우리는 printf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. 그러면 어떤 걸 표준 함수라고 부르냐? 이미 만들어져 있는, 그러니까 C 언어에서 이미 만들어져서 제공해주는 그런 기본 함수들을 우리는 표준 함수라고 합니다. 한마디로 누가 만들었냐? 이거는 그 C 언어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뭐 비주얼 10를 사용한다.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한다. 그러면은 그 MS 개발자들이 그 C 언어 표준에 의거해서 printf라는 함수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죠. 왜? 그거 쓰라고. 예, 우리한테 너 출력하는데 이 함수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거 쓰면은 출력이 될 거야. 뭐 볼렌도시사에서 만약에 뭐 제공해 주는 그 C 언어라면 그 볼렌도 그 C사의 그 개발자들이 미리 또 프린트F를 만들어 놓은 거죠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그 C 표준에 의해서 미리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. 그 대신 이 함수의 코드는 우리가 볼 수 있다 없다? 없습니다. 자, 제가 이제 그 printf라는 그 함수의 내부 그 원형을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선언이 돼 있습니다. 근데 정의부는 우리가 볼 수가 없고 선언부만 볼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프로토타입이 나와서 너가 이렇게 쓰면 돼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고요. 그럼 우리가 printf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때 뭘 해줬었죠? include, 그죠? include stdio.header.
자, 얘를 해주지 않으면 printf를 사용할 수 있나요? 못하죠.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요 원형이 이 헤더 파일 안에 그 선언이 돼 있으니까요. 그리고 얘네들의 정의부는 오브젝트 파일로 내장이 돼 있는데 그 코드는 오픈돼 있지 않다. 그죠? 자,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은 이번 함수 파트에서 이 표준 함수를 배우기 위해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, 자, 이제 우리가 직접 이런 printf와 같은 함수를 직접 만들어 보기 위해서 지금 이 단어를 공부하고 있는 거죠. 자, 그게 바로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라는 겁니다. 자, 표준 함수의 기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 그러니까 요리로 치자면 여러분들 그 기본적인 어떤 재료만 가지고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나요? 그렇지 않죠.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요리들을 뭐 해서 먹을 수도 있지만, 근데 사실 우리 먹을 게 많은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떤 요리들이 막 등장하죠? 퓨전 요리 같은 거 막 등장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 뭐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요리들이 아니라 막 새로운 것들이 막 탄생하기 시작하잖아요. 그러니까 표준함수는 그냥 주는 대로 먹으면은 표준함수만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데, 근데 그건 어, 그 어떤 그 다양함을 주지 못하죠. 어떤 그 복잡다단한 어떤 기능들을 표현하기에는 구현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단 말이죠. 그래서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기능들을 직접 이제 만들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어서 어떤 기능들을 만들고 그걸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하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예를 들면 오픈 소스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게 좀 더 확장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오픈 소스가 되는 거고,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다른 사람들에게 야, 이거 내가 만든 건데 그 뭐 그러니까 좋은 괜찮은 기능이다. 아니면 괜찮은 프로그램이다.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뭐 무료로 제공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은 이거를 뭐 나의 어떤 그 지적 재산권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스토어 같은 데 올려서 그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기도 하죠. 자, 그래서 이 사용자 정의 함수를 우리는 비교를 한다면 기존의 표준 함수는 우리는 정형화된 장난감. 그러니까 이미 그거는 이제 바꿀 수가 없어요. 바꿀 수 없는 그런 함수고, 지금 사용자 정의 함수는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. 내가 마음대로 조합을 해서 그 기능을 만들 수 있는. 그래서 레고와 같은 가변적인 어떤 장난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일단 함수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실제로 함수를 코드상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